차원 축소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차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차원의 저주라는 것은 변수의 개수, 또 표본의 수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1번 보시면 표본의 수가 적을 때 더욱 심화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차원이 증가하면서 개별 차원 내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커지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차원의 저주에서는 차원이 증가하면서, 여기는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차원 내의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지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 커지면서가 적어지면서로 바뀌어야 돼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4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할수록 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해서 데이터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모델링 과정에서 저장 공간과 처리 시간이 불필요하게 증가돼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차원 축소의 목적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차원 축소의 목적은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 측면에서 복잡도를 축소하고 과적합을 방지하며 해석력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맞는 이야기죠. 작은 차원만으로도 로버스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많은 차원을 다루는 것보다 효율적이고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학습에 필요한 시간 같은 것들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차원 축소의 기법에는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특이값 분해, 다차원 척도법 등이 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보면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위해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커지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차원의 저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죠.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위해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지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이것을 차원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다중공선성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변수가 이제 많이 있는 경우에 그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러한 다중공선성을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1번에 보시면 비즈니스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뭐랑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은 솔직히 틀린 지문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비즈니스 중요도와 상관없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를 제거한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은 표현인데 이렇게 앞에 붙는 말 때문에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중요도를 고려해 줘야 되고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중요도가 높은 변수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와 관련된 설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주성분 분석을 통해 변수를 요약한 주성분을 변수로 활용할 수 있고, 인비디드 기법이죠. 라쏘, 리치와 같이 모델 자체에서 차원 축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교화 모델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추가 수집해서 변수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관측치를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4번,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주성분 분석은 차원의 축소와 관련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성분 분석은 분포된 데이터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개의 특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주성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변수들의 공분산 행렬이나 상관 행렬을 이용하게 되고요.
음수를 포함하지 않은 두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수 미포함 행렬 분해라고 해서 음수를 포함하지 않는 두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알고리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정방 행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5번 주성분 분석 결과 아래에서 세 개의 주성분을 선택할 때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은? 자, 맨 아래에 있는 이 누적 분산 비율을 봐주시면 되는데, 3개라고 했으니까 0.9566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그것을 퍼센트로 표현을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해서 95.664%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기출에서 PC4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았어요. PC10까지가 있었고요. 자, 보시면 그 중에서 PC6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식으로 그 스크립플로처럼 그림도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분산 비율에 대해서 물어볼 때 몇 개까지 라고 했을 때 이 누적 분산 비율 보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정하게 하나만 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분산의 비율을 봐주시면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특정 주성분의 분산, 그리고 얘는 누적이에요. 자, 6번 차원 축소의 기법 중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요인 분석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잠재 변수들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잠재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군집, 묶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모형을 세운 뒤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잠재 요인을 도출하고 데이터 안의 구조를 해석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구분이 없고 주로 기술 통계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며 변수를 축소하거나 변수 특성을 파악하고 파생 변수를 생성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했었고, 영향력이 큰 주요 변수와 유사한 변수를 제거하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추격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유사한 변수를 제거하면서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요인 분석은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소수의 요인으로 추격을 하게 되는 방법이었고요.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7번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한다면은 시각적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군집, 시각적 이런 단어들.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 비유사성을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해 개체 사이의 군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고요. 2번 보게 되면 공분산 행렬을 사용해 고유값이 1보다 큰 주성분의 개수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뭔가 낯이 익지만 다차원 척도법이 아니라 주성분 분석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뭔가 틀린 것을 넣어놓기도 하지만 유사한 것을 넣어놔서 우리들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요. 스트레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 좋다고 했고요.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와 유사도 등을 이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8번 다중공선성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독립변수 간에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변수를 생성하고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 자, 그리고 리치,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변수를 각 변수의 중앙값으로 빼고 회귀 분석을 진행한다 라고 했는데, 중앙값이 아니죠. 평균 값을 빼고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제거하고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등의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통한 첩원 축소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민 센터링이라고 해서 모든 변수를 각 변수의 평균값으로 뺀 뒤에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9번 아래 표는 A, B, C, D 4개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변수를 제거하는 경우 중복되어 제거해야 하는 변수로 옳은 것은,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나 1에 가까운 것이 제거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A하고 C 0.9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중에서는 그래도 A하고 C가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를 갖기 때문에 A 또는 C 중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제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C하고 D라던가 A하고 D라는 것은 A하고 C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답은 1번이고요. 10번 다음 중 다중공선성과 관계 있는 지표는, 다중공선성이라고 한다면 모형의 일부 설명 변수가 다른 설명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중대한 다중공선성은 회귀계수의 분산을 증가시켜서 모델을 불안정하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VIF라고 하는 것이 다중공선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 측정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VIF 수치가 10이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해결을 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의 분산 팽창 지수라는 것이 다중공선성과 관계 있는 지표가 되고요.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는 AIC나 멜로웰 CP 등을 사용하게 되고, 지니 인덱스는 불순도 확인에 사용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죠.